네, 네이버에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글을 쓸 때 상품을 노출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글을 쓰기 때문에 예, 고객이 내 상품을 노출시킬 때 그 검색하는 검색 단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는 어떤 거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먼저 상품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상품을 선정한 다음에 상품 번호에 있는 키워드를 먼저 뽑아냅니다. 뽑아내시고 그 다음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와서 키워드 조회수 기준에 따라서 한 10개 정도로 선정합니다. 10개라고 해서 10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많이 선정을 해도 괜찮아요. 선정을 하고요. 지금 도매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산타 머리 그죠? 산타 헤어밴드를 했는데 도매매 메인에 걸려있는 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상품 번호하고 여기 상품 번호하고 그 다음 상품에 있는 요 앞에 대량 구매 특가라고 하는 요 부분을 뺐어요. 요 부분만 선택을 해서 복사해서 갖다 놨어요. 갖다 놔놓으면 상품 제목에서 볼 때 키워드는 그죠? 헤어밴드가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 머리띠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크리스마스 용품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키워드를 한번 넣고요. 그 다음 크리스마스 소품 또는 크리스마스 뭐 머리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 상품 제목에서 이 대표 키워드 몇 가지를 좀 뽑아 왔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하나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다 집어넣고요. 고객이 헤어밴드 이외에 어떤 조회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 있으면 없으면 키워드는 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더 뽑아오는 거죠. 자, 그러려면 네이버 키워드 도구는 어디 가냐면 네이버에 키워드 도구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된 것 중에 여기 네이버 광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광고 부분을 클릭하면 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 하시면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키워드 도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요 메뉴가 있어요. 오른쪽 중반쯤에. 예, 그러면 이 키워드 도구를 클릭하면 키워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이죠. 요 키워드 부분. 최대 몇 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5개까지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 키워드 도구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헤어밴드라고 먼저 한번 써보는 겁니다. 헤어밴드. 헤어밴드라고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 헤어밴드하고 머리띠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머리띠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머리띠.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 소품 같은 경우는 헤어밴드하고 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것끼리 묶여서 봅니다. 보고서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헤어밴드 머리띠가 나오는 거고요. 헤어밴드와 머리띠 이게 월간 검색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간 고객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한 양이 얼만큼이냐라는 부분들이죠. 네, 검색량이 많다는 뜻은 뭐예요? 그만큼 고객들이 많이 이 상품에 대한 정보나 구매를 위해서 그죠? 검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쭉 보니까 헤어 액세서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 것 중에 그다음 머리핀도 거기에 해당해요. 머리핀도 여기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머리핀. 그죠? 머리핀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요. 쭉 내려와서 머리끈도 있고요. 예, 집게 쭉 보면서 보는 거죠. 헤어 집게 핀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많은 조회수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 조회량을 보면서 관련된 상품의 키워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상품을 등록할 때 글을 쓸 때 머리핀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헤어 액세서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 써주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뭐 39,000, 27,000 현재 모바일은 39,000, 27,100 이렇게 PC에서는 6,000, 3,000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색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아는데 그래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 관련 있는 것들을 본다면 이거 헤어 액세서리도 예, 액세서리도 여기다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헤어밴드는 요 정도, 헤어밴드와 머리띠는 요 정도로 주고요. 아래로 쭉 내려보면서 리본 머리띠 이 부분도 한번 갖다 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쭉 보고 네, 쭉 봅니다. 이제는 뭐 조회수뿐만 아니라 조회수에 대한 어떤 기준보다는요. 혹시 내가 이
그 헤어밴드 또는 산타 머리띠에 해당하는 이 상품 중에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어떤 검색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통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고서 예, 헤어밴드라고 있네요. 헤어밴드 있고 네,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밴드 머리핀에는 예, 요 정도 헤어 액세서리하고 리본 머리띠를 축출해 오는 거죠. 이렇게. 고객들이 다른 거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선택하고 그 다음 크리스마스라고 쓰고요. 예, 크리스마스 예, 소품 예,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조회하기 한번 눌러봅니다. 그죠? 자, 키워드를 봤을 때 앞에 S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S자. S자가 붙은 건 뭐냐면 어느 시기에만 검색이 급증하는 그런 키워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즌성 키워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그런 검색어가 많아지고 있죠. 크리스마스라는 검색어는 PC와 모바일이 거의 그죠? 아까 봤던 5, 6만보다는 굉장히 월등히 높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카드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죠? 예, 쭉 보면 크리스마스 용품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죠? 소품, 용품. 소품보다는 용품으로 갈까요? 소품? 예. 크리스마스 장식. 예,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나 넣어볼까요? 크리스마스에 관련, 예. 크리스마스 장식도 키워드,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예, 머리에 장식하는 뭐 이러면서 크리스마스 장식이라는 단어도 한 번 더 집어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쭉 보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그죠? 예, 이런 걸 선물을 해주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의상, 예, 이런 것들, 그죠? 소품은 있고요. 크리스마스 소품. 용품, 소품, 용품, 예.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선정한 여기 크리스마스 헤어밴드 산타 머리띠, 그죠?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떤 시즌성 상품이기 때문에, 그죠? 관련된 키워드가 그렇게 파생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의 키워드를 우리가 축출해내고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상품을 올릴 때 블로그에 글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죠? 키워드 정리를 해보면, 네, 키워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헤어밴드 머리띠 크리스마스 소품 또는 크리스마스 용품, 요거 예, 요거 하고요. 그 다음 헤어밴드 헤어 액세서리와 머리띠 이거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 선물, 크리스마스 의상, 예, 요 부분. 예, 요 부분.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정도. 요 정도 딱 잡으면 예, 키워드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요렇게. 그죠? 요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러 갈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객이 자주 찾는 것들을 일단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소싱을 해야 돼요. 이게 키워드 축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헤어밴드나 머리띠 또는 크리스마스 소품, 크리스마스 용품 또는 헤어 액세서리, 머리띠, 크리스마스 장식, 선물, 크리스마스 의상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이 예, 나올 수 있도록, 그죠? 요 크리스마스 헤어밴드 산타 머리띠가 나올 수 있도록, 그죠? 요렇게 유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글쓰기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글을 쓸 때 이제 글을 쓸 때 이미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글쓰기 할 때 다섯 번째, 예, 글쓰기 순서입니다. 글쓰기 순서.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예, 블로그 글쓰기 순서예요. 그 순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먼저 텍스트를 쓰고요. 그 다음 이미지, 그 다음 또 텍스트가 먼저 쓰는 겁니다. 텍스트, 그 다음 이미지, 그죠? 그 다음 텍스트,
그 다음 이미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로 씁니다. 먼저 글이 오고 그림이 뒤에 오고, 먼저 글이 오고 그림이 뒤에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게끔 이런 구성으로 해가지고 글을 써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키워드가 이렇게 정리된 요 내용을 가지고 요 텍스트 안에다가 요 키워드를 전부 다 거기다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자,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글쓰기에 사용할 이미지. 자, 이미지는 어디에 보면 여기 쭉 오시면 좋겠죠. 그죠? 네, 쭉 이미지를 쭉 보면 여기 위는 상세 페이지가 아니에요. 요 위는 상세 페이지가 아니고요. 상세 페이지는 어디가 상세 페이지냐면 여기서부터가 상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캡처를 해야겠죠. 그리고 캡처를 할 때는 뭘로 하냐면 픽픽으로 캡처를 해서 먼저 이미지를 몇 개를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 부분 메인 컷으로 걸어 좋겠네요. 컨트롤 Q 요렇게. 네, 요거 그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쓸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하고 이미지에다가 저장. 그죠? 그 다음 폴더를 하나 만드시기 바래요. 그죠? 선택하시고 다시 하나 블로그에서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여기다가 이미지 그냥 1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이런 사이즈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이게 해놓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컨트롤 Q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마치 상세 페이지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미지 2번. 그죠?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요것도 괜찮네요. 그죠? 컨트롤 Q 해서 이렇게 그 다음 3번 보면 요런 산타도 있네요. 그죠? 산타도 되니까 요런 이미지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요런 이미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잡아서 5장의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게 많네요. 그죠? 이런 이미지도 하나 깔끔하니 좋은데. 그러면 텍스트 이미지가 그죠? 안 되겠죠? 그런 순서를 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통으로 하시려면 통으로 여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럼 이미지 하나 자체만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는데 이제 블로그의 속성상 글의 검색률에 그죠? 그 스마트 에디터 3.0 거기에 가서 텍스트가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에 링크를 맨 밑에다 걸 거니까. 그죠? 링크를 걸 거니까 다 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해볼게요. 그래서 이미지 픽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이미지를 부분 이미지를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하면 이제 글쓰기를 위한 준비를 끝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됐나요? 네. 폴더를 어디에다 만드냐고요? 폴더 만드는 건 이제 대표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건데 사진에 보면 저는 그 사진에다 넣었거든요. 블로그 글쓰기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머리띠라고 상품이니까 상품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쭉 걸어놨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아무데나 놓지 마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